안녕하세요. 땅을 치고 후회하며 살 뻔한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선의를 원수로 돌려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분통 터지는 일을 한 번 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엄청난 배신감으로 인한 상처가 제 안에 남았으니 당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인생은 모두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저는 그놈에게 다시는 없을 응징을 해줬습니다. 그때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꼭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오빤 아빠를 존경하며 자랐어요. 아빠는 평생 한 직장을 다니며 가족을 건사하셨죠. 하지만 저희 집의 문제는 바로 엄마였습니다. 당신, 내가 그놈의 투자병 좀 고치랬지?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해, 일을. 언제까지 그 되지도 않는 일확천금만 노릴 거야? 미안해, 여보. 근데 이번엔 진짜 대박 날 줄 알았어. 나도 다 우리 가족 잘 되게 하려고 이런 거라니까? 엄만 오빠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부터 아는 지인에게 물들어 투자에 빠지기 시작하더군요. 그것도 되지도 않는 순 사기에만 계속 빠져 아빠가 힘들게 벌고 모으신 돈을 몇 번이나 날려버렸죠. 그리고 그때마다 아빠에게 눈물로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반성하는 모습은 딱 그때뿐이었고 엄만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다녔어요. 아빠, 제발 엄마랑 이혼 좀 하세요. 네? 그래도 남 있고 먼 타지에서 시집 와준 사람 아니냐. 니들 엄마이기도 하고 한 번 내가 책임지기로 마음먹었으면 미우나 고우나 내가 책임져야지. 매번 못 보일 꼴을 보여 정말 미안하구나. 아빤 정말 성실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넘치는 분이었는데요. 바로 그 아빠의 책임감이 엄마와의 이혼을 막았던 거예요. 오빠 전 아빠에게 몇 번이나 이혼하시라고 권했지만 아빤 차마 엄마를 버리지 못하셨죠. 하지만 그런 아빠도 결국 엄마를 참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다 날려? 곧 우리 종아 결혼돼야 되는데 앤 무슨 돈으로 시집 보낼 거야? 어? 엄마라는 사람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봐줬으면 적어도 자식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두 번 다시 내 눈에도 애들 눈에도 띄지 마. 저는 오빠보다 3년 늦게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엄마는 아빠 몰래 금융다단계 투자를 했다가 또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엄마는 아빠가 따로 모아놨던 제 결혼 자금을 포함해 집안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거덜냈죠. 그로 인해 집엔 빚까지 생겼는데 아빠가 가장 분노했던 부분은 바로 자식에게 줄 돈을 건드렸다는 부분이었죠. 엄만 그때 아빠의 바지가랑이까지 붙잡고 싹싹 빌었지만 더 이상 아빠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종아야, 제발 네가 네 아빠 좀 말려봐. 엄마가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나서 어떻게 살라고. 양심 좀 챙겨 엄마. 내가 아빠였으면 난 진즉부터 엄마랑 안 살았어. 사람이 어떻게 그래? 아빠가 엄마를 몇 번이나 용서해줬는데 어떻게 끝까지 아빠 뒤통수 이렇게 치냐고. 오빠도 나도 엄마가 진짜 사람으로도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자식도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엄만 아빠가 강경하게 나오자 이번엔 저에게까지 매달렸습니다. 오빤 결혼할 때 엄마가 세연이에게 가족들 몰래 엄청난 예단비를 요구했다가 파혼당할 뻔한 일을 계기로 엄마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었거든요. 저도 엄마를 싫어했지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이었던 거겠죠. 하지만 전 100% 아빠의 편이었어요. 그렇게 엄만 이혼을 당했고 저와 오빤 엄마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결혼을 했는데요. 30대 중반이 다가오던 나이였으니 제가 모은 결혼 자금은 충분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빤 제게 많이 미안해 하시더군요. 아빤 부모로서 자식이 결혼할 때 한 푼도 도와주지 못한 걸 두고두고 미안해 하신 거예요. 아빠, 저 진짜 괜찮아요.
아빠가 자꾸 미안해 하시면 제가 더 죄송해지잖아요. 그리고 아빠, 제발 그 퀵 배달 일 안 하시면 안 돼요? 저랑 오빠가 다달이 조금씩 도와드리겠다니까요. 그렇게 책임감이 강하셨던 아빤 이혼은 했어도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은 빚을 갚기 위해 퀵 배달 일을 시작하셨어요. 원래 아빤 회사에서 은퇴한 후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계셨는데 엄마 때문에 다시 생업의 길로 내몰리신 거죠. 요즘 오토바이 사고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빠도 저도 그런 아빠를 계속 말렸죠. 하지만 아빤 유지부동이었어요. 어차피 슬슬 일 구하려고 했어. 그동안 쉴 만큼 쉬었지 뭐. 평생 일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좀이 쑤셔서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아내를 잘못 선택해서 생긴 빚을 왜 너희가 갚아줘? 나 아직 팔팔한 60대고 자식들한테 손 벌릴 정도로 안 늙었다. 내 빚도 내 생활비도 다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니들은 그저 니들 가정이나 잘 꾸리고 살아. 그런 아빠가 결혼 생활 내내 어찌나 걱정되는지 모릅니다. 전 아빠에게 무슨 사고가 일어나진 않았는지 어디 다치신 곳은 없는지 걱정돼요. 매일같이 문자를 드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또 꿈자리라도 안 좋은 날엔 아침부터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신신당부했었죠. 아빠, 오늘 하루 특히 운전 조심하세요. 웬만하면 그냥 집에서 쉬면 더 좋고요. 제 꿈자리가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저는 자식으로서 늘 아빠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빠에게 제 남편은 정말 살갑게 잘해줬던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연상으로 공연 기획자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좀 소심한 면이 있긴 했지만 늘 신중하고 차분한 모습이 듬직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음도 따뜻했던 이런 사람이라면 엄마라는 사람에 대한 제 마음의 상처를 잘 보듬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평생의 배우자로 선택했었죠. 장인어른, 제가 오토바이 손잡이에 열선 설치해 놨거든요. 이제 운전할 때 손 안 시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열선 조끼도 사왔으니까 패딩 안에 꼭 입고 일하세요. 뭐? 아이, 그거 복잡했을 텐데 어떻게 직접 했어? 저도 전에 오토바이 타본 적이 있어서 오토바이에 대해 꽤 잘 알아요. 그리고 인터넷 영상 보니까 좀 복잡하긴 해도 못할 것도 없던데요. 장인어른을 위한 일인데 그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유, 고맙네, 조서방. 안 그래도 운전할 때 추운 게 요즘 제일 곤혹이었거든. 우리 사이가 최고야, 최고. 남편은 겨울에도 여전히 퀵배달 일을 하던 아빠를 위해 직접 오토바이 손잡이에 열선을 설치해주고 저도 모르게 아빠에게 열선 조끼도 선물해 줬더라고요. 또 명절이나 아빠 생신 땐 저와 따로 아빠에게 용돈을 드리기도 했죠. 당신 아빠 용돈은 언제 또 준비했어? 우리 같이 준비한 용돈도 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또 사이로서 따로 장인어른께 드리고 싶은 애정이지. 나 당신보다 장인어른께 더 많이 예쁨 받으려고 여우짓 하는 건데? 남편이 이렇게 저희 아빠를 좋아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 물론 아빠도 남편에게 굉장히 잘해주셨죠. 남편을 볼 때마다 우리 사위, 우리 작은 아들 하며 꼭 안아주셨고 저희가 친정에 갈 때면 꼭 집으로 돌아가던 우리 손에 직접 만든 고추장 불고기와 고추장아찌를 들려주셨죠. 아빠, 이걸 또 직접 만드셨어요? 불고기는 대체 얼마나 많이 하신 거예요? 조서방이 내가 만든 고추장 불고기랑 장아찌를 굉장히 좋아하잖니. 아이처럼 맛있게 먹던 조서방 얼굴을 생각하면 아빠가 어떻게 안 만들 수 있겠어. 이거 채소 넣고 볶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은 바로 해먹고 나머지 냉동시켜 놨다가 한 번씩 해주거라. 와, 장인어른 진짜 감사해요. 장모님도 아닌 장인어른이 해주신 음식을 받아가는 사이는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감동이에요. 아빠 맨날 사고만 치던 엄마 대신 힘들게 일하던 와중에도 저와 오빠에게 음식도 종종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음식 솜씨는 굉장히 좋았는데 남편은 특히
그런 아빠가 해주신 고추장 불고기와 장아찌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이렇게 아빠가 잘해주셨기에 남편이 잘한 것도 있었는데요. 다른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시댁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명절? 아니, 오지 말거라. 네 시아버진 지인들이랑 명절 내내 여행 간다고 했고, 나도 친정 동생이랑 한 일주일 정도 대만 놀러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알아서 쉬든 친정에 가든지 하거라. 시댁 분위긴 좀 개인적이고 까칠했습니다. 시부와 시모는 남편이 어릴 적부터 자식들보단 자신들의 인생을 살기 더 바빴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가정에 헌신적이었다던 저희 아빠가 더 멋지고 존경스러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전 시댁에 큰 불만은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는 만큼 요구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명절도 잘 챙기지 않으셨거든요. 정말 딱 남처럼 지내는 사이였던 거죠. 남편의 두 여동생은 각각 지방과 해외로 나가 살고 있었는데 명절조차 시부모님이 챙기지 않으니 두 사람의 얼굴을 볼 일은 결혼 생활 내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들과 시부모님은 가족에 대한 정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요. 유독 남편만이 그 집에서 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난 자식들 생일조차도 무관심했던 부모님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 동생들은 부모님 성향을 닮았는데 난 그게 너무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난 내심 화목한 가정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았거든. 근데 그걸 당신이랑 장인어른이 이뤄준 거야. 정말 고마워. 화목한 가정에 목말라 있던 사람이었기에 남편은 더더욱 저희 아빠를 좋아했던 겁니다. 그런 남편은 물론 우리 아들과 딸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줬죠. 그런 남편과 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건 결혼한 지 6년도 더 지난 어느 날부터였어요. 또 술 마셔? 그만 좀 마셔, 당신. 그러다 건강 망가져. 당시 남편은 일이 너무 바빠 매일 일에 치여 살았습니다. 공연 기획자라는 직업 특성상 지방이나 해외 출장도 많아 집에 잘 못 들어오는 날도 꽤 잦았죠. 그런데 남편은 일만 하다 보니 사는 낙이 없다며 자꾸만 자기 전에 소주를 한 병씩 마시더라고요. 그전에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땐 너무 많이 마시니 걱정돼 제가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상하던 사람이 점점 제게 버럭 성질을 많이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 진짜. 그 잔소리 좀 그만해. 집에 오면 나도 마음 편하게 좀 쉬자. 왜 성질이야? 쉬어. 누가 쉬지 말래? 나도 당신 쉬라고 애들 봐달라고 부탁도 안 하고 밥도 다 차려줬잖아. 근데 술을 너무 자주 마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만 좀 줄이라는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어? 이거라도 마셔야지. 그럼 내가 사는 낙이 뭐가 있어? 언젠 나랑 애들이 당신 사는 낙이라며. 그리고 그럼 나는 뭐 되게 재밌게 살아? 나도 일하고 애들 챙기고 독박 집안일 하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 하루가 한 달이 아니 1년이 가. 그래도 당신 배려해 주겠다고 묵묵히 참고 있는 건데 왜 그런 나한테 자꾸 성질을 부려? 진짜 너무한 건 당신 아니야? 아, 몰라. 나 빨리 먹고 잘 거야. 그만해 좀. 저도 저 나름대로의 힘듦을 꾹 참고 남편을 배려해 준 거건만 자기만 생각하는 남편의 말이 기분 좋았을 리 있겠습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육아도 집안일도 다 도맡고 집에 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좋아하는 것들로 밥상까지도 다 차려줬건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집에 있을 때면 자꾸 이런 말까지 중얼거렸어요.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이죠. 질린다 질려. 난 이 집이 너무 지겨워. 그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질리고 지겹다고? 아니 뭐 누가 딱 당신이 그렇대? 그냥 사는 게 지겹다고. 당신하고 사는 것도 애들도 다 생각보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지루하고 내 인생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렇다고. 난 혼잣말도 못하냐? 그럼 좀 작게나 하든가.
당신 요즘 진짜 왜 그래? 우울증 아니야? 병원이라도 가봐. 우울증은 무슨 우울증이야? 집에서만 이런 건데. 아, 몰라. 다 짜증나. 진짜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부부로서 너무 상처가 되는 말들이었어요. 애들 낳고 부모로 살다 보면 힘들고 고되죠. 제 인생도 없어진 것 같고요. 그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서로 힘을 합쳐 행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가족이고 부부 아닌가요? 그런데 자꾸 저렇게 짜증만 내고 비아냥거리기만 하는 남편 때문에 우리의 다툼은 잦아져 갔어요. 그래도 전 일이 너무 힘들고 몸이 피곤하니 저렇게 예민하고 부정적으로 변한 건 아닐까 하며 최대한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래도 제 남편이고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지 반년 정도 지난 어느 날부터 남편의 건강엔 이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눈이 너무 퉁퉁 부어서 눈뜨기가 힘드네. 요새 왜 자꾸 몸이 붓지? 밤엔 화장실도 계속 가고 싶어서 몇 번씩 깨고. 남편은 자꾸 얼굴과 발이 붓기 시작하고 잦은 이뇨 증상을 느꼈습니다. 밤엔 화장실을 가고 싶다며 몇 번이나 깨곤 했는데 전엔 그래도 한 번 잠들면 숙면을 취하던 사람이 그러니 당시 다툼이 잦아졌었다고 해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병원 좀 가봐. 내가 몇 번을 말해. 당신 요즘 술도 많이 먹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잖아. 건강 이상 생겼을지도 몰라. 나 아직 젊어.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병원은? 그리고 나 요즘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거 몰라? 내가 지금 병원 갈 시간이 어딨어. 가뜩이나 정신없는 사람 닥달하지 좀 마. 아무튼 사람이 생각이 없어. 뭐? 난 당신 걱정해서 한 소린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이, 그래, 알아서 해. 나중에 병원 침대에 누워서 여보, 그때 내가 당신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이러면서 울지나 마. 하지만 제게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남편은 그런 제 걱정을 깡그리 무시하더군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남편의 몸은 계속 이상 증세가 강해졌어요.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발등 부종이 심해 어느 날엔 운동화가 안 맞는다고 한 적도 있었죠. 또 남편은 점점 입맛까지 잃어가더라고요. 왜 밥을 몇 숟가락 뜨고 안 먹어? 밥맛이 없어서 그래. 아, 요즘 왜 이렇게 뭘 먹어도 물 먹는 것 마냥 입맛이 없지? 심지어 남편은 몸도 자꾸 피곤해 하더니 늦잠을 자서 공연에 큰 지장을 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출근했던 제가 혹시나 싶어 아직도 자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해 황급히 깨우지 않았었다면 남편은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제발 병원 좀 가라고 건강검진도 좀 받으라고 계속 닥달했어요. 당신 원래 겁 많잖아. 근데 몸이 계속 그렇게 이상한데 왜 안 무서워해? 그러다가 진짜 큰 병이라도 걸린 거면 어쩌려고. 아이, 병원 갈 거라니까. 바쁜 일만 좀 우선 쳐내고. 그래도 요즘엔 나 술 안 마시잖아. 나도 무서워서. 남편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일할 때가 아니면 귀차니즘도 심했었거든요. 일이 바쁘고 힘들었다 보니 남편의 귀차니즘이 남편의 겁을 이겨버리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건강검진도 병원 진료도 미루고 미뤘어요.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잔소리를 해도 말이죠. 그리고 결국 이상 증상을 느낀 지 6달 만에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어, 여보, 나 숨이 잘 안 쉬어져. 구급차 좀 불러줘. 갑자기 어지럽다던 남편은 구토와 함께 호흡 곤란까지 호소하며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애원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 말기 심부전 진단을 받게 됐어요. 신장 기능이 거의 망가졌습니다. 현재 상태론 투석 없이는 생명 유지가 어렵습니다. 네? 저 지금까지 일상생활 잘만 했는데요. 그렇게 상태가 안 좋다고요? 지금 좋지 않아서 응급실까지 실려오고 응급 혈액 투석 받게 되셨잖아요. 이미 계속 증상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너무 오래 방치하셨어요. 앞으로 주 3회 꼬박꼬박 병원에 오셔서 투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생체 신장 이식을 고려해 보세요. 의사는 남편과 제게 지금은 투석으로 유지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니 꼭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했었죠. 남편은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럼 수술 받아야 하잖아요. 저 수술 무서워요. 계속 투석만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지금 아직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선 투석만 받으면서 지낼게요. 여보, 지금 이대로 있다간 언제도 상태 나빠질지 몰라. 그냥 신장 공여자 기다릴 수 있게 대기자 명단에라도 이름 올려두자. 어? 당장 목숨에 대한 위험이 와닿지 않았던 건지 남편을 수술하기를 두려워하더군요. 제가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결국 남편은 우선 투석만 받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전엔 이렇게 고집스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던 때부터 자꾸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전 그래도 남편이라고 계속 걱정해 준 건데 말이죠. 일 줄이고 시간 내서 그냥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만 가면 되는 거잖아. 괜히 수술 받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 하지만 남편은 투석을 우습게 봤던 거예요. 남편은 투석을 받으러 다닐수록 기력이 빠지고 점점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피부도 누렇게 변하고 다리도 계속 부었으며 잠도 잘 자지 못했죠. 결국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남편은 일까지 그만두게 됐어요. 그렇게 딱 2달을 버틴 남편은 결국 신장 이식을 받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진짜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팔에 바늘이 꽂힐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아. 일도 못하게 되고 난 진짜 생명만 연장하고 있을 뿐이지 더 이상 삶을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의사도 장기적 투석은 예후가 나쁘다며 계속 남편에게 신장 이식을 권유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신장 이식을 부탁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공여자 적합 검사 받고 적합하다고 나오면 나 좀 살려주면 안 돼? 무작정 공여자 기다리기만 하다가 수년씩 지나는 환자들도 수두룩하대. 나 요즘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괴로워.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계속 예민하게 굴었던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가장 편하고 만만한 당신한테 자꾸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 사실 당신은 내가 제일 소중하게 대해야 했던 사람인데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남편은 자신이 너무 지쳐서 제게 화풀이를 했던 것 같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곤 자기 목숨을 살려주면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애원했죠. 진짜야. 나 믿어줘. 내가 원래 당신하고 애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게다가 당신이 날 살려주기까지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또다시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 여보, 내가 진짜 당신을 지겹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들어서 날이 서 있었던 거야. 한 번만 살려주면 나 평생 당신한테 잘하면서 살게. 우리 애들한테도 건강한 아빠가 오래오래 옆에 있어줘야 하잖아. 어? 내가 이런 부탁을 당신 아니면 누구한테 하겠어? 우리 부모님이 해주겠어? 아니면 동생들이 해주겠어? 서럽게 울던 남편의 부탁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남편과 잠시 사이가 틀어지긴 했지만 남편이 원래 얼마나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잖아요. 저도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예민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터라 연민도 생겼고요. 게다가 우리 애들 아빠고 우리 아빠에게도 잘해줬던 사람이었으니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신장 이식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공여자 적합 검사 후 제가 공여자가 되기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들은 후에 말이죠. 고마워 여보. 정말로 이 은혜 절대 평생 잊지 않을게. 이렇게 착한 당신한테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걸까? 알면 앞으로 잘해.
건강관리도 잘하고 두 번 다시 술도 먹지 말고. 남편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평생 제게 잘하겠다고 약속 또 약속하더군요. 남편과 전 조직 검사 및 정밀 검사를 받았고 수술은 병원 스케줄로 인해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은 아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굳이 그렇게 빨리 입원할 필요는 없었는데 갈수록 몸 상태가 안 좋아지자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겠다고 병원에 호소했거든요. 갑자기 응급 상황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해요. 집사람이 신장 이식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라도 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발 그냥 병원에 쭉 있게 해주세요. 병원 가는 일을 차일필 미루다 자기 손으로 자기 건강을 악화시켰던 남편은 그제야 겁쟁이 모드가 100% 활성화됐던 겁니다. 기저질환 관리 겸 입원해 있는 것도 좋다는 병원 측의 허락에 의해 남편은 그렇게 수술 전까지 쭉 입원해 있게 됐어요. 그동안 전 직장을 다니고 애들을 돌보며 남편 간병도 함께 병행했죠.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은 제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셨을 뿐 그 이상 크게 관심이 없으시더군요. 시누이들은 문병조차도 오지 않았고 오히려 친정아빠, 오빠 내에만 남편을 한두 번 문병했었어요. 아빤 제게 잘한 결심이라며 칭찬을 해주셨죠. 네 몸 상하는 거야 염려된다만 부부가 힘들 때 그렇게 돕고 살아야지. 그게 부부야. 요즘 너희 둘 사이가 소원해 보여 걱정했는데 이젠 그런 걱정할 일은 없겠구나. 장인어른, 그동안 저희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다 제가 속 좁고 못난 놈이었던 탓이었어요. 죄송해요. 저 앞으로는 진짜 집사람한테 충성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입원한 지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빤 제게 전화해 잠시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조서방은 어차피 입원해 있으니 너 혼자 좀 오거라. 어차피 곧 어버이날이었기에 전 애들만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빤 거실에 있던 애들이 듣지 못하게 안방 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하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하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 정신 차리거라. 절대 조서방한테 신장 주지 마. 그리곤 갑자기 신장 이식을 해주지 말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진 아빠의 말에 심장이 쿵 떨어지고 말았죠. 조서방이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 줄 알아? 그놈의 자식 바람 피우고 다니는 것 같더라. 네? 네? 뭐라고요? 바람이요? 그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더군요. 퀵 배달 일을 하던 아빤 며칠 전 길거리에서 막 택시에서 내리고 있던 남편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저기 있나 싶어 아빤 의아한 마음에 남편을 몰래 따라가 보셨대요.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오토바이까지 세워놓고 몰래 몰래 뒤따라갔어. 근데 그놈이 어디로 갔는 줄 아냐? 숙박업소로 들어가더라고. 심지어 그 앞에서 너보다 좀 어려 보이는 웬 낯선 여자랑 만나서 다정하게 보리 스킨십까지 하더라. 그리곤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나 정말 기절 초풍할 뻔했다. 숙박업소요? 그래, 내가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앞에서 3시간을 넘게 기다렸다. 근데도 안 나오더구나.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오긴 했는데 다행히 그 둘이 거기 들어가는 사진은 내가 찍어뒀었어. 자, 이거 보거라. 아빤 심란한 표정으로 제게 휴대폰 사진 하나를 전송해 주셨어요. 아빠가 보내준 사진 속엔 정말 남편이 다정하게 웬 여자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충격이 휘몰아쳤죠.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다 눈에 눈물까지 고이기 시작한 제 손을 잡고 아빤 흐느끼셨죠. 내가 진짜 심장이 떨려서
며칠 동안 술만 마시면서 고민했다. 내가 뭔가를 오해한 건 아닌지, 이걸 너한테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말이야. 너무 놀랐던 거야, 나도.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건 내가 오해한 게 절대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서 하루빨리 너한테 말해줘야 할 것 같았다. 나쁜 자식. 고민도 없이 신장까지 주려고 했던 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놈이 사람이야? 아픈 게 무서워서 굳이 입원까지 해 있겠다고 한 놈이 병원에서 나와서 그 짓거리를 하고 다녀? 아주 그대로 죽게 냅둬도 싼 놈이야. 그러니까 너 혹시라도 절대 신장 주지 마라. 알았어? 안 줘요. 나쁜 자식. 감히 사람 호의를 원수로 갚아? 제가 절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어떻게 그 사진이 오해일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날 아빠에게 애들을 잠시 맡긴 뒤 친정에서 나온 전 병원으로 가서 간호사 데스크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저 조상원 환자 아내인데요. 혹시 제 남편 최근에 외출한 적 있나요? 아, 네. 중요한 집안일이 있으시다고 입원해 계신 동안 한 번씩 외출하셨어요. 모르셨나요? 참 기가 차더군요. 아파서 중내사내 하고 있는 인간이 바람 피울 힘은 남아 있었나 보더라고요. 전 우선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남편 옆을 지키다 남편이 잠이 든 뒤 휴대폰을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정말 숨기는 게 있는 건지 통화 기록도 문자 내역도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수상했죠. 그래서 전 이번엔 미리 사갔던 소형 녹음기를 남편 병실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집에서 녹음된 내용을 쭉 들어본 전 충격적인 증거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녹음기엔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자와 남편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자기야, 이제 수술 날짜 얼마 안 남았지? 수술 끝나면 바로 자기 아내랑 이혼하다는 약속 지켜야 된다. 나 자기가 이혼하고 나랑 결혼할 날만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 나도 자기랑 하루빨리 살고 싶어. 근데 우선 나도 살아야 하니까 집사람한테 잘하는 척 연기하고 있던 거야. 그거 가지고 너무 서운해하면 안 돼. 알았지? 내가 오죽 자기가 보고 싶었으면 이 힘든 몸을 이끌고 병원에서 몇 번이나 외출했겠어. 나 진짜 힘들었다. 알겠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기로 왔잖아. 근데 이혼하면 애들은 당연히 두고 오는 거지? 난 그 여자 애까진 키우기 싫단 말이야. 나도 혹 달고 자기랑 새 출발하기 싫어. 내가 예전엔 화목한 가정 막 이런 걸 꿈꿨었거든. 근데 막상 애 낳고 좀 키워보니까 부모님 마음을 알겠더라. 자식들 키우니까 내 인생이 없어, 내 인생이. 재미도 없고 지루해. 그러니까 막 억울하기까지 하더라니까. 내가 왜 결혼해서 내 인생을 올가맸나 싶어서. 심지어 집사람도 전엔 현숙해 보여서 좋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좀 살아보니까 사람이 너무 지루해. 딱 장인어른이랑 똑같아. 그럼 난 안 지루해? 그걸 말이라고 해? 자기 매일 짜릿하고 새롭지. 자기랑 만나는 1년 반 동안 자기가 지루하게 느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사실 난 그런 지루한 여자보단 자기처럼 좀 발칙하고 통통 튀는 여자를 더 좋아했다는 걸 왜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됐을까? 그래도 지금 집사람이랑 결혼했던 게 손해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신장은 바꿔서 이혼할 수 있으니까. 신장 받자마자 진짜 냅다 반품해버려야지. 너무 충격적인 내용에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 여자와 1년 반이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제게 성질을 부리기 시작한 시점과 얼추 들어맞더라고요. 그놈은 일이 힘들어서 예민해졌던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여자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 주제에 목숨은 아까워서 제게 신장을 구걸한 뒤 바로 이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섭고 잔인할 수 있답니까? 그냥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분통 터질 판에 그런 악랄한 계획을 알게 됐으니 진짜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당장 녹음기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남편 앞에서 그 녹음기의 내용을 전부 재생시켜 주었죠. 당연히 남편의 얼굴은 얼음장보다도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건 왜? 뭐 더 할 말 있어? 내가 왠지 당신이 요즘 수상쩍다 싶어서 녹음기 좀 설치해봤어. 근데 이렇게 대박 증거가 걸려버렸네. 나한테 신장만 뚝 떼어받고 나랑 애들 버리려고 했더라 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비열하고 치졸할 수가 있어? 아니야. 오해야, 오해. 그러니까 이 여자 내 친구야. 나랑 이쪽 일 같이 하던 업계 친구인데 전날 날 문병 왔었던 거야. 우리들이 원래 친해서 만나면 막 이상한 상황극 많이 해. 그러다 보면 신박한 기획 아이디어도 막 쏟아져 나오거든. 평범한 직장인인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도움이 된다니까? 이거 다 장난친 거야. 남편은 그 여자가 같은 업계 회사를 다니는 업계 동료라고 둘러대더군요. 그걸 핑계라고 되나 싶어 비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이참에 그 여자 낯짝을 사진 말고 직접 보기나 해야겠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장난이었다 이거지? 그럼 그 여자 여기로 데리고 와. 와서 직접 당신이랑 말이 맞는지 확인시켜. 그럼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나도 오해는 풀어야 되지 않겠어? 여기로? 알겠어. 내가 당장 오라고 할게. 남편은 당장 그 여자를 부르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원래 같았으면 그런 상황에 남편이 상간녀를 불러들였겠나요? 아마 남편은 살고 싶다는 다급함 하나로 그렇게까지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신장을 주지 않으면 평생 언제 사달이 날지 불안해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아,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윤정아, 잘 왔어. 집사람이 우리가 저번에 병실에서 상황극 한 거 있잖아. 막 바람 피우는 것처럼 별의별 연기 다 했던 거 기억하지? 어? 기억하지. 그 상황극. 집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거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나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얼른 널 부른 거야. 우린 그냥 친구 사이라고 네가 해명 좀 해줘. 남편이 뭐라고 구슬린 건지 40분 뒤쯤 바로 그 여자가 병실로 달려왔더군요. 그리곤 제 눈치를 보며 남편과 장단을 맞춰 거짓말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자 막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더니 제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남편이 말한 대로 그 여잔 공연기획 쪽 회사 소속 직원은 맞긴 맞았어요. 저 이런 사람인데요. 저 상원이 오빠랑은 그냥 사회에서 만난 오빠 동생, 아니 친구 사이 맞아요. 제가 괜히 오해받을 짓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진짜 아무런 사이 아니에요. 제가 뭐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달려왔겠어요? 당연히 안 왔겠죠. 들었지, 여보? 우리가 뭔가 찔리는 게 있었으면 내가 윤정일 여기까지 부르지도 않았겠지. 괜히 당신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상황극 일 때문이라도 절대 안 할게. 둘 다 애를 쓴다, 애를 써. 이윤정 씨? 이리 좀 가까이 와봐요. 그 가소로운 간격에 저도 모르게 실소가 흘러나오더군요. 저는 상간녀에게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그리곤 주춤주춤 제게 다가오던 그 여자의 뺨을 냅다 갈겨버렸어요. 그 뒤 곧장 벙쪄있던 남편에게도 다가가 마찬가지로 뺨을 후려쳐줬죠. 이, 이게 뭔, 이게 대체 갑자기 무슨 짓이야? 내가 오해라고 했잖아, 여보. 당연히 그들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 둘에게 휴대폰에 있던 사진을 한 장 보여줬어요. 바로 저희 아빠가 찍었던 확실한 바람 증거 사진을 말입니다. 숙박업소로 사이좋게 들어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본 그들은 순식간에 합주기가 되더라고요. 니들은 장난으로 막 이런 데도 같이 들어가냐? 난 처음부터 장난이었네, 상황극이었네 하는 니들 말 믿지도 않았어. 그냥 너 불러내서
이렇게 같이 뺨이라도 날려주려고 잠깐 속는 척했던 거야. 이것들이 내가 다 들었는데 누굴 호구로 보나? 여보, 이건 왜? 이것도 변명해보게? 이것도 상황극이야? 상황극에 너무 빠져서 실전까지 나간 거라고 할래? 이 더러운 놈아. 언젠 화목한 가정이 꿈이었다더니 뭐? 지루해? 애들이 혹이야? 너 같은 놈은 애들 아빠 될 자격도 없어. 그렇게 자기 부모 자기 동생들이 욕하더니 넌 시댁 식구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그런 놈이 그 더러운 목숨을 연명해서 뭐 하겠다고 신장이식을 바라니?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 뭐? 여보, 수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제발 그러지 마. 어?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 목숨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야, 이윤정, 너도 얼른 잘못했다고 빌어. 어?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신장이식을 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남편은 상간녀에게까지 빨리 제게 사과하라며 윽박지르더라고요. 급하긴 급했던 거예요. 하지만 전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댔습니다. 그래, 잘못했지, 니들 다. 그건 그거고 난 용서해줄 생각 없거든? 백날 그렇게 빌어봐라. 내가 내 신장 떼주나. 야, 조상원. 내가 신장 주면 너 바로 이혼하고 얘랑 재혼하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정신 나갔니? 너 같은 짐승. 아니, 벌레 자식한테 호구처럼 계속 신장 준다고 하게? 야, 은혜도 모르는 놈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했어.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숨쉴 자격도 없는 놈이니까 나한테 애원 같은 거 더 할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어차피 당장 신장 이식 못 받는다고 해도 너 바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 어디 한번 네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고통받으면서 계속 견디고 기다려봐. 그럼 언젠가 신장이 너한테도 기증될 차례가 올지도 모르지.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이 쓰레기야. 그리고 이윤정 당신도 언젠간 천벌받을 줄 알아. 자기 인생 즐기는 것만 중요하지. 남의 인생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이기적인 인간아. 너도 나한테 위자료 소송 나갈 생각해. 알겠냐? 네 부모님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 이 더럽고 비열한 년놈들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상간형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남편은 병실을 나서는 절 따라 나와 바짓가랑이까지 잡고 매달렸습니다. 저를 배신하려던 놈이 끝까지 자기 목숨은 아까웠던 거죠. 하지만 전 그런 그놈을 발로 뻥 차준 뒤 바지까지 툭툭 정리하곤 병원을 나와버렸어요. 그러자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까지 쫓아와 계속 애원하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계속 이렇게 못 살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아까 통화해봤는데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도 동생들도 전부 나한테 신장 기증 안 해준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래. 나 진짜 신장 이식 못 받으면 오래 못 살 확률 높은 거 알잖아. 그리고 공여자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나 계속 이렇게 지옥같이 살라고? 난 못해. 제발 살려줘. 지옥같이 사는 게 두려운 인간이 나랑 애들한테 지옥을 선물해 주려고 했어? 그것도 내 신장을 홀랑 받아간 뒤에? 야, 이 악마 같은 인간아. 너 따위한테 딱 그 지옥이 어울려. 난 당신이 멀쩡했던 시절 기억에 잠깐 홀려서 당신을 살려주려고 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 알아? 그런 네가 요단강을 건너든 말든 더 이상 내 알 바 아니니까 나가. 나가라고. 힘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저를 이겼겠습니까? 저는 남편을 바로 병원으로 다시 쫓아내버렸어요. 그 후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이혼하길 거부하더군요. 전 아예 이혼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도 물론 함께 걸었죠. 그때 전 상간녀 소송 소장을 일부러 상간녀 회사로 보내버렸죠. 상간녀는 어떻게 알아낸 건지 얼마 뒤 제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런 상간녀에게 시원하게 한 방 날려줬죠.
이봐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그냥 소송만 걸었으면 됐지. 왜 그걸 회사로 보내냐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상간녀 소송 걸린 거 회사에서 다 알아버렸잖아요. 나 지금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있다고요. 당신 일부러 그랬죠? 네? 아니거든?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건데. 어쩌나? 네 그 추악한 민낯이 회사에다 까발려져서 남의 인생 망치는 걸 우습게 생각하면 그렇게 네 인생도 조져지는 거란다. 알겠니, 이 더러운 기집애야?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남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그렇게 소송 싸움을 이어가는 동안 아빠는 아무래도 괘씸해서 안 되겠다며 그놈에게 달려가 곤죽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아빠를 말렸습니다. 자기가 버텨봤자 얼마나 버티겠어요. 어차피 제가 이기는 소송인데 그냥 두세요, 아빠. 괜히 힘 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놈은 제가 신장 안 준 걸로 이미 지옥을 살고 있을 거니까요. 제 말처럼 자기 몸 챙기기도 힘들었던 남편이 어떻게 그 힘든 소송 싸움을 계속 버틸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남편은 제 풀에 지쳐 계속 소송을 이어가길 포기하고 이혼에 동의했어요. 그놈에겐 자격도 없고 당장 애들을 부양할 상황도 아니었기에 애들은 당연히 제가 데려올 수 있었죠. 그렇게 이혼한 후 전 친정으로 들어와 아빠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제가 효도해야 할 어버이날에 도리어 아빠가 제 인생을 구제해 주셨던 거예요. 만약 아빠가 아니었다면 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놈에게 신장을 주고 이혼까지 당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 얼마나 후회됐을까 생각되어 오서서 소름이 다 돋았죠. 웃긴 건 이혼이 마무리되기 직전 제게 전화했던 시모의 말이었어요.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사람 목숨이 우선인데 신장은 좀 주고 헤어지지 그러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세요? 정 그렇게 걱정되면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이 직접 챙기세요. 평생 자식 방치하고 키웠다가 그런 금수를 만들었으면서 이제 와서 자식 걱정하는 척 하지 마시고요. 평소 시모에게 악감정은 없었다지만 하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지 않더군요. 그 뒤로 시간은 빠르게 흘러 지금은 벌써 어버이날 사건으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전 친정에서 아빠와 아이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빤 거듭된 저와 오빠의 부탁에 결국 퀵 배달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경비 일을 다니고 계세요. 그마저도 이젠 제가 아빠를 부양하겠다며 말리고 말렸는데 이건 위험한 일이 아니니 알아서 하겠다고 끝내 거절하시더라고요. 빚은 이미 다 갚았다지만 일할 수 있을 때까진 내 손으로 계속 돈 벌 거다. 난 자식들에게 짐으로 남긴 딱 싫어. 난 이게 마음 편해. 아빤 그렇게 버신 돈으로 저희 애들과 조카들에게 용돈 주고 선물 사주는 게 요즘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편 전 남편은 아직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신장 공여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전 남편은 얼마 전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었거든요. 내용은 별거 없었습니다. 매일이 너무 무섭고 외롭다며 진짜 신장 이식 한 번만 해주면 평생 은혜 갚고 살겠다고 애원했었죠. 진짜 웃기는 짬뽕이네. 내가 정신 나갔니? 그 여자한테 해달라고 해. 안 돼. 걘 진짜 의리도 없는 나쁜 기집애야. 언제 내가 이혼만 하면 결혼하겠다더니 내가 신장 좀 달라고 남남인 관계라도 잘하면 얼마든지 신장 기증해 줄 수 있다. 검사라도 한번 받아봐 달라 하고 애원하니까 바로 날 차버리는 거 있지? 나 때문에 회사에도 상간 여인 거 소문 다 났는데 무슨 신장 타령까지 하냐면서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래. 벌써 차인 지 4달이 넘었어. 그러게 인생을 좀 잘 살지 그랬니? 고작 그딴 여자랑 붙어 먹겠다고 신장 기증까지 해주려고 했던 마누라 배신에? 다 당신이 아직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거야. 난 이제 남보다도 못한 당신이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니까 끊어. 그렇게 지금 전 남편은 후회와 눈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전 남편에게 언제 신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올지 오긴 할진 잘 모르겠어요. 자신을 살리려고 했던 제 마음을 돌려버린 건 그놈 자신이었으니 전 그놈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끄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구해주신 아빠, 우리 아이들만 잘 챙기며 남은 삶을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저를 진정으로 위하고 아껴주는 가족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에도 삶은 짧고 부족하니까요. 여러분, 물에 빠지는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하는 속담 아시죠? 만약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전 남편에게 신장을 기증해줬더라면 그놈은 분명 제게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왔을 겁니다. 신장을 준 건 고맙지만 당신이랑 더 살긴 싫으니 이혼해줘라. 이렇게요. 세상엔 이렇게 참 무섭고 비열한 인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만약 누군가를 도와주시려거든 꼭 사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친구든 가족이든 말이죠. 참 서글픈 일이지만 내 인생은 나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